2021년 8월 9일 오전 7시 30분 멕시코의 티우아나 지역 남쪽 방향 1시간 거리의 목장에는 엄청나게 많은 경찰이 투입됩니다. 도대체 이 안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날은 분명 평소와 다름없는 날이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인터뷰를 하고 있는 로베르토 씨에게는 말이죠. 하지만 그날 무언가 이상함을 감지합니다. 늘 함께 출근하던 개들이 갑자기 짖으며 덤불 사이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개들이 가리킨 곳은 한 작은 나무의 밑바닥. 그곳엔 혈흔이 낭자한 채 누워있는 기저귀를 찬 두 어린아이의 시신이 있었습니다. 충격에 빠진 로베르토는 신고 이후 지금까지도 그 장소에 바위를 이용해 무덤을 만들어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무 참혹했기에 그 아이들이 아프지 않길 바란다면서 말이죠. 그리고 이 사건은 이틀 후 멕시코가 아닌 미국 언론에 보도됩니다. 오컬트 스토리 reptilian 살인사건 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김원입니다. 로사리토. 이곳은 멕시코 국경지대 남쪽, 미국 샌디에이고 그 밑에 있는 곳입니다. 멕시코 당국은 최초 신원을 알 수 없는 살인사건으로 이 수사를 시작합니다. 이상합니다. 변사자가 발견되었는데 왜 살인사건이라고 단정을 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피해 아이들의 몸에는 수많은 구멍 자국이 보였던 겁니다. 약 2세에서 3세로 보이는 남자아이는 총 12번, 생후 1년이 안 돼 보이는 여자아이는 총 17번. 흉기로 예측할 수 있는 도구도 사실 없었습니다. 다만 이곳이 농장이다 보니 아마도 칼 같은 게 아니라 나무 말뚝 같은 게 아닐까 정도로만 판단을 했지요. 범인은 누굴까요? 왜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을까요? 멕시코 당국은 자체 수사를 진행하던 도중 바로 그날 미국 FBI의 연락을 받게 됩니다. FBI는 아이들의 사진과 한 남성의 사진을 보여주며 인상착의를 묻게 됩니다. 혹시 그 아이들이 이렇게 생겼고 이런 옷이었느냐? 이 두 아이는 3살 남자아이 칼레오, 동생 11개월 록시였습니다. 시신으로 발견되기 이틀 전인 8월 7일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실종된 아빠와 두 아이였습니다. 실종된 아빠의 생사도 확인되지 않는 상황. FBI는 빠르게 이들의 흔적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신이 발견된 그 당일 오후 1시 FBI의 빠른 추적 끝에 멕시코에서 미국 국경으로 넘어오고 있는 범인을 검거하는 데 성공한 FBI. 범인에게 미란다의 원칙을 이야기해주지만 그는 미란다의 원칙을 모두 거부한 채 모든 혐의를 인정해버립니다. 자신이 죽였다. 사망한 채 발견된 두 아이, 그리고 실종돼버린 40세 이름 매튜 콜먼. 한 가정이었습니다. 2017년 매튜 콜먼과 35세의 애비는 결혼합니다. 그 이후 2018년 10월 아들 칼레오, 그리고 이후 2년 뒤 딸 록시가 태어난 매우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범죄였죠. 그런데 2021년 8월 7일 이상한 일이 발생됩니다. 매튜 콜먼과 애비, 그 가족은 함께 캠핑을 가기 위해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애비는 집 안에서 바깥으로 짐을 빼고 있었고 매튜는 밖에서 짐을 받아 차 안에 넣고 있었지요. 메르세데스 벤츠 스프린터 벤 차량에 짐을 넣고 있었는데 갑자기 모두 사라져버립니다. 아내가 밖에 나와보자 남편 매튜와 두 아이 그리고 차량까지 돌연 사라져버렸죠. 남편에게 전화를 해봤지만 남편은 받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이상한 상황이었죠. 누군가 차를 납치한 게 아닐까. 애비는 경찰에 일단 신고합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이 무사히 돌아올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애비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시에 카시트도 아직 차에 안 넣어서 애들이 차를 어떻게 타냐. 너무 위험한 상황이다. 남편도 연락이 안 되고 너무 걱정된다. 하지만 큰 문제 없이 집으로 올 것이다. 라고 믿었죠. 하루가 지난 8월 8일 오후 7시. 결국 아내는 남편과 아이들의 실종 신고를 접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24시간 이상 연락이 두절됐거든요. 결국 미국 경찰은 전화 위치 판단부터 먼저 확인을 해봅니다. 바로 남편의 위치 추적이었죠. 그런데 남편의 핸드폰이 움직인 기록이 확인됩니다. 즉 연락이 받지 못하는 상황인데 누군가에 의해 어딘가로 이동되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는 미국 국경을 넘어 멕시코를 향하고 있었죠. 추정컨대 아마 함께 아이들과 어딘가로 가고 있구나 라는 정도는 알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결국 시신이 발견됐던 8월 9일 이 모든 내용을 FBI가 멕시코 당국과 공유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일단 실종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버지였죠. 아버지는 살아있었습니다. 실종 당일로 예상되던 8월 7일 저녁 8시 아내의 연락은 받지 않은 채 콜먼은 멕시코 로사리토에 있는 호텔 시티 익스프레스에 예약 없이 체크인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8월 8일 하루 종일 연락이 두절되어 있는 상태였죠. 그러다가 12시가 넘은 9일 새벽 3시 그의 모습이 보입니다. 새벽 3시 가방과 두 아이와 함께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3시간 30분 지난 오전 6시 30분 돌아온 사람은 콜먼 혼자였습니다. 그리고 오전 9시 30분 체크아웃을 하게 됩니다. 그 사이였던 7시 30분 인트로에서 보셨던 로사리토 인근 헛간에서 아이들 시신이 발견되고 신고가 들어왔던 것이었죠. 그리고 그날 오후 1시 국경을 넘던 범인이 바로 아버지 매튜였습니다. 검거될 당시 스프린터 벤 차량 안에는 많은 혈액이 묻어 있었으며 아이들이 카시트가 없었기 때문에 상자에 넣고 이동했다. 그리고 살해 후 유기를 했다고 자백을 합니다. 아기 담요, 피 묻은 옷, 그리고 범행 도구 이 모든 것들을 버렸다고 얘기했고 버린 현장에선 모두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다쳤거든요. 당신의 손이 왜 다친 것이냐라고 FBI가 추궁하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범행 도구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범행 도구로 쓴 것은 낚시용 창, 작살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처음 찔렀을 때 아이가 죽지 않았다. 그래서 창을 이리저리 움직이다가 손을 베었다. 라고 진술했죠.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상황입니다. 콜먼, 그는 그 스피어, 창으로 찍는 낚시를 평상시에 즐겼고 그리고 챔피언 서퍼였습니다. 한때 고등학교 교사로서 일했고 지역 주민들과도 되게 다양한 교류를 한 모든 사람이 좋은 사람, 좋은 가족이라고 보고 있었는데 그가 살인마가 돼서 나타나버린 겁니다. 실제 그의 인스타그램입니다. 2011년 자신의 특기를 살려 러브워터 서프스쿨이라는 서핑 샵을 차립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결혼도 하고 잘 유지하고 있었지요. 이 안에서도 아이와 찍은 사진은 그대로 다 남아 있습니다. 물론 이 사진은 마지막이었죠. 인스타그램을 확인해 본 결과 자신의 아이와 마지막으로 찍은 사진이 2021년 7월 16일이었습니다. 시간으로 따져보면 불과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아이를 살해한 것이죠. 그리고 5월 6일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나의 보물이다 라고 얘기하며 아내와 딸, 아들의 사진을 게시했죠. 근데 불과 2달 만에 이런 끔찍한 살인을 저지른 살인마가 된 겁니다.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왜 이렇게 끔찍한 살인을 저지를까요? 저희는 이 사건에 대한 실제 공소장을 입수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엔 범죄를 왜 저질렀는지에 대한 내용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이 아이들을 죽인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말에 매튜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세상을 구하려고 죽였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 공소장에 정확히 적혀있는 내용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아이들은 괴물로 자라날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죽여야만 했다. 라고 진술합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 자신의 아내가 뱀의 DNA, 즉 랩틸리언이기 때문에 그 피를 자신의 아이들에게 물려줬기 때문이다라는 게 이유입니다. 자신의 행동이 매우 잘못된 거는 알고 있지만 세상을 구하기 위한 유일한 행동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확인 결과 그는 최근 몇 년간 소셜미디어에다가 랩틸리언 관련 혹은 일루미나티 관련 이런 음모론의 내용을 올린 것들이 확인이 됩니다. 실제로 2017년 9월 같은 경우에는 세상에 대한 좀 위협적인 내용들, 세상이 무너질 수 있다, 세상을 계몽시켜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적혀있고요. 2019년 9월, 2020년 6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2020년 10월 이런 이야기를 써놨습니다. 내 딸은 매우 중요한 시기에 태어났다는 느낌을 받았다. 세상을 구할 아이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020년 11월 새로운 방식의 커뮤니티를 구축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소름 돋는 내용은 뭐냐면요. 이런 게시물들이 올라오면 이상하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실 테지만 실제는 또 그렇지도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의 평소 모습은 지역 사람들을 아끼고 아이들을 아끼며 열심히 서핑을 가르쳐주는 친절한 남성이었기 때문이죠.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소셜미디어의 활동 자체가 이 사람만의 그냥 신념, 생각, 관심사겠지라고 생각을 했지 이게 이 정도까지 갈 거라고는 믿을 수가 없었죠. 정말 놀라웠던 거는 아내는 아무런 의심을 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아내가 실종 신고를 했을 당시에 FBI는 이런 걸 물어봤습니다. 남편과 혹시 싸웠느냐? 사이가 좋지 않느냐라고 질문했지만 전혀 그런 일이 없다. 당일도 캠핑을 같이 가기로 얘기가 돼 있었고 그 전날도 아이들의 사진을 찍으며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그 누구도 모르게 본인 혼자 범행 계획을 세우고 있던 것이죠. 랩틸리언의 DNA, 아마도 유추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파충류 외계인 랩틸리언 음모론을 믿은 것 같은데 이게 영국의 저명한 음모론자 데이비드 이케에 대해서 대중화된 내용입니다. 이걸 너무 진심으로 믿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사건이 발생하자 매튜의 친구가 언론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한테도 랩틸리언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음모론에 좀 관심이 있는 듯한 말을 하며 자신은 믿지 않는다 라며 마치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보고 싶은 테스트 같았는데 점차적으로 그 음모론에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다. 그런데 이 정도인 줄은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이 내용을 믿고 계신가요? 진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많은 이야기들이 돌고 있습니다. 그가 이런 범행을 저지른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말, 랩틸리언의 피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죽였다라는 말, 이 이야기를 왜 한 것일까? 실제 미국에 있는 많은 정신과 전문의들도 세 가지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마 아이를 죽인 목적이 다른 건데 이거에 대해서 책임 회피를 하기 위해 일부러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즉, 심신미약으로 빼려고 다른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느 정도의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진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 라는 내용. 그리고 세 번째, 현실과 동떨어진 상황에서 나오는 일명 망상장애입니다. 자신이 많은 환상들을 갖고 있는데 그 환상이 마치 진짜인 양 자기 스스로를 합리화시켰고 그렇게 해야만 한다라고 믿어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것이죠. 자, 이런 세 가지의 이유를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현지에서는 이 말에 대해서 정신병력 문제가 아니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할까요? 여러분이 느끼시기에 뭔가 하나 이상한 게 있지 않습니까? 만약 매튜가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판단했으면 누가 먼저였을까요? 아이였을까요?
아이들은 어립니다. 만약 자신이 생각하기에 reptilian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다면 reptilian은 곧 자신의 아내입니다. 하지만 아내는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죽이지 않은 채 아이들만 데리고 국경을 넘어 아이들을 살해하고 유기한 뒤 다시 돌아오려고 했다는 것. 이걸 과연 믿을 수 있는 내용일까요? 이에 대해 아내는 분명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을 수 없다. 현실이 모두 무너지는 느낌이다. 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혐의를 인정한 채 반성하고 있지만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 한 남자. 현지 언론에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기소될 경우 나올 수 있는 형량은 최소 60년에서 최대 120년형이다. 과연 그가 진짜 범행을 저지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후의 이야기들도 매우 궁금합니다. 현지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reptilian 살인마. 저희는 뒷이야기에서 또 다른 이야기를 하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컬트 스토리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음모론에 대한 부분을 가끔 얘기는 하지만 이게 음모론을 사실 진지하게 믿는 케이스들은 우리나라에선 많이 없죠. 그냥 reptilian 있을 것 같은데 정도로 믿으시는 거, 외계인 있을 것 같은데, 귀신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정도로 믿으시는 분들이 더 대다수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게 그쪽에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게 뭐냐면 일종의 이게 좀 종교화가 됐어요. 외국에선 이런 게 약간 사입이 종교화가 돼버리면서 범죄 사건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범죄 사건 중에 대표적인 게 어떤 케이스냐면 작년에 차량 폭탄 테러 사건이 터져요. 미국에서. 이걸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남자입니다. 이 남자와 관련되어 있는 건데 이게 영상들도 다 공유가 됐어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이 사람에 대해서 막 조커 같다라는 이야기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 현실 조커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도 있었어요. 뭐 이런 짤들도 만들어졌었고 이 사람이 뭐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여기 보시는 캠핑카 같은 거 있죠. 이 사람이 일루미나티와 reptilian에 완전히 세뇌당한 사람이에요. 그런 거를 거의 종교처럼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차를 끌고 가가지고 그러니까 자살 테러를 해요. 가지고 진짜 여기가 초토화가 되거든요. 이쪽이 뭐 엄청나게 큰 폭발이다 뭐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도 이게 외부에 알려졌는데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때 당시에 이제 차량이 터지면서 인명피해는 사실 없었어요. 주변에 자동차 피해만 좀 있었고 뭐 실제로 다른 뭐 타인이 사망했거나 이런 케이스는 없거든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이 사건이 두 개가 되게 비교가 됐어요. reptilian 사건 이래가지고 살인사건 뭐 이런 걸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사실 두 사건의 결이 달라요. 이 경우는 자기 혼자 이걸 믿고 신념을 갖고 자기 혼자 죽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오늘 방송으로 해드린 이 사건, 얼마 전에 발생한 이 사건은 타인을 노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자기 자식이죠. 그래서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만약에 매튜가 아무렇지 않게 집으로 돌아왔으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이야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당일날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FBI가 빨리 잡은 거예요.
잘 생각해보시면 그게 하루아침에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8월 7일날 데리고 나갔고 8월 8일날 실종 신고가 됐고 8월 9일날 새벽에 아이들을 죽이고 유기하고 체크아웃을 했어요. 9시 반에. 그리고 집으로 오고 있었어요. 그때 FBI가 아침 7시 반에 현지 언론에 뜬 거를 확인하고 인적사항 체크하고 빠르게 정보 수집을 해서 이 사람인 것 같다라고 판단해 오후 1시에 잡은 거예요. 국경지대에서. 만약에 그때 안 잡았으면 다음 피해자가 누굴까라는 건 당연히 뭐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되게 무서운 사건. 그러니까 두 개가 같은 사건은 확실히 아니에요. 이게 외국에서는 두 가지가 같은 사건인 것처럼 많이 붙여서 이제 기사가 떴는데 저거 외국 전문가들은 완전 다른 사건이라고 이걸 많이 하고 있거든요. 한쪽은 자신에 대한 생각이고 한쪽은 그걸 죽여야 된다고 생각한 거야. 완전히 다른 느낌인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이 좀 작년 12월 크리스마스 때 발생된 사건이에요. 요 폭탄 테러가 12월 이제 그 크리스마스 앞두고 크리스마스 날 그날이었고 이 음모론에 완전히 이제 심취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내슈빌 시내다가 폭탄을 터뜨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외계 생명체를 잡는다는 거에 되게 많은 시간을 보냈던 사람이고 이 사람이 평상시에 이게 어느 정도로 세뇌를 당했냐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작년에 5G가 사람들을 막 뭐라고 해야지? 정신을 조종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코로나 관련이 있을 때 5G 망이 설치가 되는 게 사람들을 통제하고 통솔하고 막 뭐 전파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내용들이 많았잖아요. 그걸 진지하게 믿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그쪽에선 종교화가 돼버리니까 이런 걸 가지고 결국에 이걸 없애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저런 테러를 일으키거나 살인사건이 발생을 돼버리는 결과인 거죠. 그래서 이게 여기서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며칠 전에 이르미스테리 극장에서도 그 음모론 관련해서 그거 했잖아요. 웨이페어 관련해가지고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음모론하고 이게 완전 기준이 달라요. 그러니까 음모론을 되게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사실 이런 이유예요. 우리나라는 음모론이면 사람들끼리 싸우는 정도로 소비를 많이 물론 좀 진지하게 가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우리보다 볼 땐 되게 극소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난 랩틸리언에 대해서 뭐 나왔던 증거들이 좀 이상한 게 많아서 부정하는 케이스인데 랩틸리언을 믿는 사람은 있어요. 난 있을 것 같은데 외계인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지구에 있을 것 같아. 아니 그게 이상한 게 아니야. 그럴 수 있죠. 근데 이걸 되게 진지하게 믿는 게 아니잖아. 막 진지하게 들어가서 이걸 가지고 너무 신념을 가져가지고 죽여버려야 되겠다 뭐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음모론이 진짜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쪽이에요. 이게 이상한 쪽으로 종교화시키면서 이걸 확대하면서 그런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믿고 그렇게 하는 일들이 터져요. 정말 이상한 일이거든요. 우리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 얘기를 되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음모론도 적당히 해야 돼요. 어떤 거든 그냥 우리는 대부분 음모론을 그냥 흥미의 소재로서 그냥 생각하고 지나가는 케이스가 많지. 그걸 찐텐으로 받아들이면서 막 찐텐으로 뭔가 뭐 세상은 그렇게 뭐 이런 케이스 거의 없잖아. 뭐 그런 사람들도 있죠. 가끔 밖에 나가다 보면 있잖아. 뭐 이렇게 보다 보면은 뭐라고는 얘기 안 할게요.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 밖에 나가 보면 막 이러면서 막 나한테 뭐라고 하고 막 뭐 해야 돼! 막 이러면 뭐야 이 사람 뭐 이럴 수도 있는 것처럼 가끔 그런 일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진지하게 믿는 케이스도 있겠지만 보통이 봤을 때는 사실 그렇게까지 들어가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음모론에 대한 부분을 그냥 흥미 정도로 받아들이는 건 괜찮지만 이건 누구도 그렇게 이해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거 얘기해 줄까요? 진짜 무서운 거? 이 사건 있죠. 내슈빌 폭파 사건. 이거 그들 사이에서는 또 하나의 음모론이에요. 그리고 끝났죠. 그리고 지금 며칠 전에 이 사건 발생했잖아. 이제 한 달 됐지만 한 달 전쯤에 지금 그 서퍼 그 사건 발생했잖아요. 그것도예요. 무슨 얘기까지 나오는 줄 알아요? 베리칩 얘기가 나와요. 평범했던 사람이 왜 저런 일을 저질렀겠냐? 이거 베리칩이다. 저 사람 몸에 베리칩 들어가 있는 거다. 아니 뭐 보통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니까. 그러면서 각자가 갖고 있는 그 음모론의 범주들 있죠. 음모론 집단들이 있잖아요. 각자들이 믿는 그 집단에서의 근거로서요. 각자의 다 근거예요.
베리칩이면 베리칩에서 그걸 근거로 쓰고 세상을 진두지휘하는 뭐 5G가 사람을 미치게 만든다. 그럼 그쪽은 또 그쪽으로 가고 있고 막 다들 각자가 믿는 음모론의 하나의 사례로 얘기를 해버려요. 이렇게 됐다. 지금 그런 일이 발생되고 있는 거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되게 무섭죠. 이거에 대해서 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외국의 심리학자분들은 이런 평가를 많이 내려요. 망상장애의 일종이라고 하는데 그 망상장애의 특징이 있어요. 망상장애는 되게 많은 정보를 받아들여요. 자기가 정리가 안 돼요. 맞는 것 같기는 한데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뭘 하기 시작하냐면 그냥 다 받아들여요. 이건 무조건 맞는 거야. 다 필요 없어. 심각하게 갈 필요 없어. 그냥 무조건 맞는 거야. 이거는 팩트야. 라는 생각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대부분 망상장애의 특징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런 케이스들이. 그러면서 그 망상을 체계화를 시킨대요.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내용인데 자기 머리로 논리적인 체계성을 만들고 그게 진리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보통이 보면 인과관계가 맞는 얘기가 아닌데 자기한텐 그게 맞는 인과관계인 거예요. 아니 그게 왜 맞는 건데? 아니 자기는 맞는 거야. 왜냐면 너무 많은 정보들이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하나 더. 이런 케이스들과 대화를 해볼 때도 특징이긴 할 수 있는데 받아들이는 방식도 많이 필터링이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그러니까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는 걸 자기식으로 정리해버려요. 이거 어떤 뜻인지 아시겠어요? 자기식으로 모든 걸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불리한, 자신의 논리에 불리한 내용이 들어오면 그냥 그건 말 그대로 이걸 막기 위한 시도야.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버려요. 내가 생각하는 게 맞는데 이거 일부러 그러네? 너는 나의 반대 세력. 너는 이거를 까기 위해 너는 악. 이런 식이에요. 너는 악이야. 그러면서 그걸 무시해요. 그런데 자기가 봤을 때도 좀 합리화할 수 있는 내용들이 들어오잖아요. 좀 자기가 유리하게 풀 수 있는 거. 그거는 너무 유리하게 풀어버려요. 너무너무 유리해요. 이런 것처럼. 봐봐, 이상하잖아. 저 보통 사람이 왜 저러겠어. 평상시에 가정도 잘 꾸리고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막 애 아낀다고 했던 사람이 왜 갑자기 저런 일을 저질렀겠어. 베리칩이야. 이런 식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저 안에 팩트를 말씀드리면 2017년 경부터 계속 진행 중인 상황이었어요. 갑작스럽게 변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딱 던져주면요. 그걸 부정하거나 아니면 그걸 받아들일 때 자기 스스로 다른 쪽으로 이해를 해버려요. 뭐 그때는 가벼운 거였겠지. 이런 식. 그런 거 연구하다가 베리칩에 당했나 보네.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런 거 하다가 베리칩을 당한 거야. 그래서 저렇게 된 거야. 알면 안 되는 걸 알아버렸어. 뭐 이런 식이에요. 진짜 이런 논리로 가버리면 이제 대화가 안 돼요.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근거가 뭐예요? 정확한 근거가 뭐죠? 봐봐 이렇게 됐잖아. 근데 그거는 다른 쪽도 있잖아. 그거는 세상이 그렇게 한 거지. 그럼 모든 세상과 국가와 정부가 다 꾸미고 만들어낸 얘기예요. 왜냐면 거대 정부가 존재하고 그림자 정부가 모든 걸 하고 있으니까. 이런 식의 논리예요. 그러니까 논리력이 그쪽으로 이미 성립이 돼 있어요. 그러면은 그건 대화가 안 통해요. 그때부터는 답이 없죠. 사실 어떤 대화를 하겠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좀 그쪽에서는 사회적으로 좀 문제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음모론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 음모론과 관련되어 있는 거는 좀 여러분도 찾아보시면 내용이 나오긴 하는데 음모론을 분석한 내용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문맹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대한민국은 문맹률이 굉장히 낮죠. 우리는 뭐 의무교육도 있고 사실 뭐 옛날 세대가 아니면 뭐 글을 못 쓰거나 못 읽거나 이런 케이스가 없잖아요 우리는. 근데 아직도 사실 미국은 많아요. 미국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컸지만 글을 못 읽고 글을 못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화는 할 줄 아는데 말은 되죠. 말은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글을 읽거나 자기가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정보 습득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음모론에 되게 잘 빠진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왜냐면 누군가가 진짜 그럴싸하게 내용을 딱 전달하면 논리적인 근거로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 인과가 맞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인과를 받아들여서 내 인과로 정리를 한 거라 체계적으로 다른 쪽에 대한 인과를 따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일종의 세뇌죠, 이것도. 이렇게 되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사실 제가 몇 번씩 설명은 드리지만 이제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많이 끝난 내용이라 이젠 다 우스갯소리로 지나가잖아요, 지구평면설. 근데 제가 처음에 컨텐츠로 할 만해도 그때는 우리나라에서 되게 찐텐인 사람도 꽤 있었어. 뭐 지금야 많이 지나갔지만 지구 평평하다. 그때 미국 그 1년 제가 방송하기 몇 년 전부터 거의 난리가 났었어요. 이미 지구 평평하다로 막 하고 막 사람들이 그거 믿고 난리 나고 막 별의별 일이 다 있었어요. 근데 그거 갖고 논리적으로 팩트로 깨부시면 다 무시해요. 그러니까 거의 무슨 소리냐면, 그럼 야 뭐 기후는 북반구 남반구는 뭐 아니면 뭐 이런 거는 막 근거를 대면 공률 공률 농구 선수가 봤대. 뭐 이런 식으로 가면 대화가 안 통해요, 사실은. 제가 인과관계라는 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 되게 유명한 건데, 지구평면설의 유명 인사, 이제 그 동의했던 사람 중에 유명 인사 중에 한 명이 누구였지? 샤키로닐이었나? 하여튼 유명한 농구 선수 한 명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경비행기가 있어. 되게 유명하지, 당연히 농구 커리어로. 근데 그 사람이 경비행기로 맨날 비행기 타다 보면 이제 그 하늘에서 이렇게 보면 다 평평하니까 지구는 평평하다라고 얘기를 한 걸로 이제 그게 근거가 돼요. 큰 근거가 되면서, 이게 저도 농구선 어떤 분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어쨌든 그거에 근거가 되면서 얘기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이게 근데 여러분, 이게 정말 거기 찐텐으로 믿는 사람들 많았어. 거봐, 그 유명한 사람도 그렇대잖아. 아니 근데 여기에 한 가지 논리적 맹점이 있어요. 운동선수가 한 얘기잖아.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운동선수의 의견인 거지. 운동선수는 그런 내용에 대해 권한과 뭔가 그 발언에 대한 엄청난 능력과 그걸 입증할 만한 근거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이거 어떤 뜻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한 내용인 거예요. 그리고 몇 번씩 얘기를 했지만 이거 제가 얘기한 게 여러분한테 논리적으로 이미 그 지구평면설은 개빡살이 났어요. 이거를 사실 부정하면 진짜 이제는 진짜 미쳤다는 소리밖에 안 들어. 외국에서도 어느 정도까지 갔냐면 이제는 저기까지 간 거야. 호주 없다. 얼마 전에 증명됐잖아요. 지구는 둥그는 게 증명이 끝났어요. 뭐 옛날에도 됐지만 영상으로 증거가 됐어요. 그동안 지구평면설 믿는 사람들이 나사는 가짜요 이러면서 막 저 영상 라이브 ISS 다 뻥인데 가짜인데 막 이랬던 사람들 있죠. 그거 다 가짜라고, 만들어낸 영상이라고. 얼마 전에 팩트로 깨 부셨잖아, 그거. 모든 사회적인 사람들이 천체로 쏴서 보고 있었던 거. 스페이스X 드래곤이 ISS에 도킹이 됐잖아. 그 지구에서 많은 그 방구석 천문학자들이 사진으로 다 찍었어요. 그럼 팩트 체크를 해봐봐. ISS 라이브에서 그 연결되는 거 확인, 쏘아 올라가는 거 라이브 확인, 연결 도킹 된 것까지 다 촬영 확인. 그럼 거기서 내려보내는 사진 지구는 둥금. 그럼 끝난 거잖아. 이걸 어떻게 부정을 하냐. 이 정도까지 부정을 해버리면 진짜 이거 좀 심각한 거야, 진짜로. 이건 뭐 어느 정도까지 자신에 대한 그 논리에 확신이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거 다 깨부시려면 진짜 우주에 쏘아 올린 우주정거장 영상부터 막 거기에 뭐 드래곤 도킹하는 거 가짜로 만들어가지고 준비 다 해놓고 스페이스X 가짜로 올리고 이래야 되는 거야. 뭐하러 그런 이게 진짜, 아니 얼마나 많은 방구석에 앉아서, 알잖아요. 덕 중에 덕은 양덕이라고. 여러분 그 집에 앉아가지고, 외국에는 진짜 방구석 천문학자들이 있다니까. 앉아가지고 하늘만 보고 있는 애들. 우리나라랑 클래스가 달라요. 우리나라는 그냥 앉아서 뻥이야 아니야 이럴 수 있지만, 나처럼. 근데 거긴 클래스가 달라요. 거긴 진짜 집에 지가 천문대를 세운 애들도 있어. 그거 보려고. 여러분 그거 혹시 보셨어요? 그 아마겟돈이라는 영화. 아마겟돈이라는 영화 앞부분 한번 봐보세요. 거기에 그 집에 계신 아저씨가 딱 앉아가지고 그냥 딱 천체 이렇게 보고 계시다가 이상한 거 보인다고 그 집에 계신 아주머니한테, 야 빨리 지도 좀 갖고 와봐. 그러니까 아주머니가 막 삔또 상하시면서 막 나와, 뭔데 막 하고 던져줘. 딱 보면서 뭐 놀라시면서 나사에다 전화해. 좌표 불러줘. 나사가 확인해. 이 씨부레 뭐지? 이러면서 그 아저씨가 한마디에, 처음 발견한 거 이름 제가 붙일 수 있죠. 제 아내의 이름을 붙여주고 이거 해. 그러면서 아내가 감동스러운 표정을 줘. 지뢰 같은 게 제 아내랑 똑같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해요. 그게 아마겟돈 첫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거기는 진짜 우리가 얘기하는 그 클라스랑 다르다니까. 진짜 그 지구 평면설을 팩트로 꽂으려고 했으면 이미 외국에서 끝났어요. 그들도 모두 그걸 확인해보고 싶었기 때문에 밑에서 보고 있었다고. 진짜 도킹 되나. 도킹되는 걸 라이브로 송출되고 있었으니까 계속. 그럼 도킹이 아니면 끝인 거잖아. 보고 있던 거야. 다 되잖아. 그럼 그걸 어떻게 부정해? 그럼 이미 팩트는 끝난 거야. 올라간 우주선 라이브로 영상 보고 도킹되고 있어서 ISS 우주인들끼리 만나고 이미 방구석에 앉아있는 사람들 사진도 찍었어. ISS 사진 찍을 수 있고 볼 수 있거든. 봤는데 드래곤이 붙어 있어 거기에. 그럼 다 된 거잖아. 근데 그거 거짓말이야. 와, 이러면 답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가버리면 진짜 답이 없는 거야. 근데 나는 이런 얘기를 그런 일이 있었구나. 됐네. 그럼 맞네. 끝났네 라고 하고 지나가주면 난 너무 고맙거든. 근데 이거를 어떻게든 아니야, 3D 만든 거야. 아니야, 다 조작한 거야. 아니야 역시 일론 머스크 이상하지 않니? 다 만든 거야. 전 세계가 전부 짜고 치는 그림자 정부의 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 이러면 진짜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영원히 대화가 안 돼요. 어떻게든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는 것처럼 저도 음모론을 매우 좋아하지만 진짜 안 좋아 보이죠. 정말 이상해 보이잖아요. 이거 여러분이 보이시는 대로 그렇지 않아요? 음모론? 우리도 이런 거라고 믿진 않죠. 우리나라에서 이런 사건 발생해봐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reptilian이에요 제가. 이러니까 제가 reptilian인데요 뭐 이러면서 reptilian이어서 reptilian의 피를 끊었어. 이런 대화를 우리나라에서 하면 큰일 나지. 진짜 뭔 일 터지려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이제 고민하고 생각해보고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